결혼식장, 웨딩홀의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던 순간 신부는 부케를 꼭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뒤쪽에 앉혀주세요. 그 말이 예식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허리를 깊게 숙여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아버지께 큰 절을 하는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예식장을 감쌌고 모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이트 골드 예식장 신부 대기실에는 흰 천이 빛을 받으며 한 겹 더 환해졌습니다. 김미소는 드레스를 다듬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거울 속 표정은 단정했지만 말끝이 자꾸 메말랐습니다. 친구들이 장난스레 웃음을 던졌다가 공기의 결을 알아차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미소야, 오늘만은 마음 편히 해. 미소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뒤쪽에 앉게 해주세요. 어머니 박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다. 큰절 받을 자리의 어른이기도 하고 미소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창피하잖아요. 말이 떨어지자 대기실의 빛이 다소 흐려 보였습니다. 부케를 쥔 손마디가 하얘졌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종종 걸음으로 노크했습니다. 예식장 매니저였습니다. 신부님, 마당 쪽에 귀빈 도착하셨습니다. 영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청담그룹 회장님이구나. 미소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작은 손수건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오일 냄새가 아주 연하게 배어 있는 집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매니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마당으로 잠시만 나와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대기실의 모든 시선이 문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밤의 지하철 터널은 소리를 삼키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손전등을 앞장 세우고 걸었습니다. 선로 보수팀 반장. 쇳가루와 기름때가 손톱 밑에 늘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터널 안쪽에서 탄 냄새가 났습니다. 경보음이 멀리서 울렸고 무전은 간헐적으로 끊겼습니다. 철수의 작업복 가슴팩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철수 반장, 온도 올라갑니다. 철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뒤는 내가 본다. 연기 속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넥타이를 풀지도 못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정장 재킷에 그 으름이 묻어 있었고 기침을 연신해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뒤쪽에 더 있어요. 철수는 손수건을 입에 대주고 어깨를 감싸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무전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직거리던 소음마저 사라지고 터널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불빛이 한 번, 두 번 흔들렸고 바닥에서 뜨거운 공기가 치솟았습니다. 철수의 안전모에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출구 직전 젊은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이름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고 나가서 하자.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작업 조끼에 붙은 형광 안전 패치 한 귀퉁이가 녹아 서로 붙어버렸습니다. 손으로 떼어내려 해도 자국이 남았습니다. 플라스틱이 굳으면서 만든 작은 덩어리였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름을 안 남겼습니까?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서요. 그리고 그 답은 20년 전 그 터널의 어둠 속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무전 기록에는 이름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한옥식 정원의 기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도현 청담그룹 회장은 입구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사를 받던 그의 눈이 구석에 앉은 한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작업복 위에 검은 재킷을 걸친 중년. 모자챙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가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접혀 있는 모습이 도연의 기억 속 어떤 장면과 겹쳤습니다.
도연의 걸음이 흐트러졌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분이요. 그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가더니 군중 한가운데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놀라 뒤를 따랐지만 도연은 이미 그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희가 놀라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철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찾았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두 손을 깍지 끼고 바닥에 짚었습니다. 허리가 깊게 접혔습니다. 정장 재킷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오래 찾았습니다. 큰절 올립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습니다. 미소는 본능적으로 반 발짝 물러섰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철수는 급히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도연이 짧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를 끌어낸 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행 비서가 작은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녹아 서로 붙어버린 형광 안전 패치 한 귀퉁이였습니다. 20년 동안 책상 서랍에 고이 모셔두었던 조각이었습니다. 그 조각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릴 때 마당의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명수, 도시철도 기관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20년간 지하철을 몰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날 앞선 열차의 마지막 무전이 끊겼습니다. 터널 온도가 올라갔고 우리는 역행 대기 지시를 받았습니다. 명수는 가볍게 목을 한번 만지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출구 쪽에서 남자 둘이 튀어나왔습니다. 한 명은 기침을 했고 다른 한 명은 그를 반쯤 업고 있었죠.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조각을 펼쳤습니다. 지직거린 저화질 프린트, 터널 출구의 CCTV 캡처였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화질이 나빠 얼굴은 흐립니다. 하지만 이 표시 보이십니까? 명수가 사진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반장의 조끼에서 한쪽이 비정상적인 반사광을 냈습니다.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울퉁불퉁한 질감이 보였습니다. 패치가 녹아붙은 흔적입니다. 정비 기록에도 그 주의 패치 교체가 찍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철수의 작업복으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모양의 새 패치가 반듯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레 얹었습니다. 그날 이름을 묻는 대신 등을 내어준 사람. 저는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미소는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자신도 모르게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오일 냄새가 연하게 올라왔습니다. 영희가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흔적은 남는 법이야. 그때 영무팀 반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높이 들었습니다. 정한수 영무팀 반장은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메모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화재 수습 후 분실물 보관함에 이 메모가 남았습니다. 한수가 메모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친 필체로 급하게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뒤쪽에 사람 두고 나왔습니다. 11걸음쯤 뒤 낮은 터. 돌아가 주세요. 한수는 메모의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피랍이 강하고 묵직한 필선입니다. 익명신고로 분류됐습니다. 그가 메모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햇빛에 비친 종이 표면에서 작은 얼룩이 드러났습니다. 오일 얼룩이 있습니다. 냄새는 약해졌지만 남아있죠. 사람들의 시선이 미소의 작은 손수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늘 맡았던 그 은근한 냄새. 집에서 풍기던 아버지의 채취였습니다. 도연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날 뒤쪽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 들어간 그 사람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철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팀이 있었으니까요. 한수가 문장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당에 서늘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기와 지붕에서 바람이 살랑거렸고 사람들의 옷자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안전관리 대리가 무전기를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주파수를 켰습니다. 최아린 안전관리 대리는 스피커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손등에 작은 흉터가 살짝 빛났습니다. 20년 전 그 사고 현장에서 유리 파편의 베인 자국이었습니다. 보관 규정상 오래된 기록은 삭제됩니다. 하지만 교육용으로 남겨둔 일부 테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할인의 손끝이 스피커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음질은 좋지 않지만 공조펜 재가동 직전의 잡음과 함께 이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낮고 짧은 음성이 지나갔습니다. 주파수가 불안정해서 중간중간 끊어졌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뒤는 내가 본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소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기억합니다. 당시 현장 교육 교환의 뒤는 내가 본다가 줄글로 적혔고 이후 신입들 사이에 안전구호로 쓰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멈춤이었습니다. 자신이 남긴 말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반장님, 이제는 기록합시다. 미소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식장의 종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진행자는 순서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연이 무릎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또렷하게 남겼습니다. 은인께 큰절 올립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짧고 맑았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해진 그의 음성이 정원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군중을 돌아보았습니다. 20년 전 터널에서 한 남자가 제 어깨를 끌었습니다. 저는 살아나왔고 그분은 또 한 사람을 살리러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미소가 숨을 깊게 마셨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형광 패치 조각을 정중히 올렸습니다. 이 조각은 제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저를 구한 손의 흔적입니다. 그가 철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사람은 남습니다. 철수는 한 발 물러섰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날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하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도연이 미소를 보였습니다. 예식은 예식대로 가겠습니다. 다만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위의 아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내주었습니다. 정원의 돌길 위로 작은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미소가 휘청이며 별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쳤고 부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별실은 창이 낮았습니다. 미소는 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럽게 모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흰 천이 바닥에 둥글게 퍼졌고 햇빛이 레이스 장식을 통해 작은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영희가 문을 닫고 딸의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미소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몰랐지?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20몇 년을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 사람의 일은 겉에서 안 보일 때가 많다. 문이 살짝 열리며 철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모자만 벗었습니다. 얼굴에 묵은 빛과 햇빛이 함께 앉았습니다. 작업복의 어깨 부분이 햇살에 바래 보였습니다. 미소가 일어났다가 멈추었습니다. 숨이 짧게 막혔습니다. 눈앞에 선 아버지가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한다. 미소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일은 말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서. 영희가 미소를 얹었습니다. 너의 선택을 지켜보셨다. 미소가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연한 오일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았던 그 냄새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냄새가 집의 냄새였구나. 철수가 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내 날이다. 그가 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뒤돌아 나가려던 철수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미소야. 네.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때 진행자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소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온 신부는 발을 곧게 디뎠습니다. 햇빛이 기와를 타고 흘렀고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주례가 청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들어 앞줄을 보았습니다. 도연은 단정히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철수가 있었습니다. 작업복 위 재킷은 다소 낡았지만 어디에도 부끄러움이 된 표정은 없었습니다. 신부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람을 받았습니다. 흰 천이 햇빛에 반짝였고 부케의 꽃잎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가 아버지 앞에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웃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자. 신부는 고개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강요도 체면도 아닌 선택의 예였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탰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어깨를 펴고 섰습니다. 도연은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름 대신 남은 문장 하나, 행동 하나, 손의 흔적 하나가 이날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예식은 제 순서를 찾았습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축복은 축복대로, 사람은 사람답게. 철수는 먼 곳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뒤는 내가 본다. 그 말이 다시 가슴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미소는 팔짱을 끼웠습니다. 앞은 제가 볼게요. 종이 한번 올리고 꽃잎이 낮게 흩어졌습니다. 햇빛이 정원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낮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